나비 박사 석주명은 나비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름을 지어준 생물학자이다. 1931년부터 나비를 연구한 그는 한국의 나비가 총 844종이라는 당시의 분류를 248종으로 수정하였다. 날개무늬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한 기존의 분류가 틀렸음을 배추인나비 16만여 마리의 무늬를 비교해서 밝혔다. 또한 그때까지 한자어나 외래어로 명명된 나비에 떠들썩 팔랑나비와 같은 고유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앞장섰다. 자, 석주명은 한국의 나비를 총 844종으로 아니요 248종으로 수정하였죠. 석주명은 나비 이름을 고유어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네, 한자나 외래어를요 고유어 이름으로 지어주는데 앞장섰죠. 맞습니다. 석주명은 자신의 배추인나비 연구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아니요, 기존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니네요. 석주명은 나비의 날개 모양이 다르면 종이 달라짐을 밝혔다. 아니요, 날개 모양이 달라도 종이 같음을 밝혔다. 여러 부분이 틀렸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축의 방식을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으로 나눠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차량 구입이나 주택 마련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한 통장에 집중하여 저축하는 것이 세로저축이다. 세로저축이죠. 반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금을 여러 통장에 분산하여 저축하는 것을 가로저축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빨리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세로저축을, 은퇴 후 생활까지 고려한다면 가로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 1번. 노후 준비에 세로저축이 유리하다? 아니요. 가로저축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로저축보다 가로저축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좋다? 이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축의 목적이 다양하면 가로저축이 유용하다. 네.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자금을 여러 통장에 분산하는 것을 가로저축이라고 얘기했죠. 네, 맞는 표현이네요. 가로저축은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때 효율적이다? 아니요, 이것은 세로저축입니다. 차량 구입, 주택 마련, 이런 단기적인 계획은요, 세로저축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책가도는 책장과 책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문방구 등을 그린 그림이다. 학문을 중요시하는 왕의 바람과 출세를 원하는 양반의 마음이 더해져 책가도는 궁중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에는 상인과 농민계층으로 확산되면서 그 형식도 자유로워졌다. 그림에서 책장 대신 작은 탁자가 활용되기도 하고 일상용품이 함께 그려지기도 했다. 자, 왕은 책가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아니요, 책가도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점차 다양한 계층에서 책가도를 즐기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궁중과 사대부에서 상인과 농민 계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더 많은 계층에서 즐기게 되었죠. 맞는 표현이고요. 초기의 책가도에는 일상용품이 주로 그려졌다? 아니요, 나중에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형식이 자유로워졌고 여러가지 일상용품이 그려졌습니다. 아니네요. 초기가 아니죠. 책가도는 왕의 바람으로 그림의 형식이 바뀌었다. 아니요. 확산되면서 그림의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바람이 아닙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문화재 복원 작업은 복원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확한 측정으로 복원할 부분을 원래 모습과 동일하게, 즉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최근 3D 스캐너와 프린터가 등장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정밀하고, 즉 자세하고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요. 어떤 주제입니까? 문화재 복원 작업은 어렵습니다. 아주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최근 3D 스캐너,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첨단 장비, 3D 스캐너, 3D 프린트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쉬워졌습니다. 가능해졌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기는 주변 사물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 햇빛, 바람 등에 의한 접촉도 주요한 촉각 경험이 된다. 그중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은 사랑, 유대감, 신뢰감 등 유아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피부 접촉은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자, 여기 보면요.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접촉을 통해서 촉각 경험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 유대감, 신뢰감 등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촉각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 4번이 주제가 되겠죠. 나무에 붙어 자라는 버섯을 보면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버섯은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나무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자리를 옮겨 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뿌리로 소통하며 위험에 대비한다. 자, 뿌리가 통신의 역할을 하네요. 이때 뿌리가 짧아 서로 닿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서는 실처럼 뻗은 버섯 균사체가 메시지 전달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네요. 그래서요, 학자들은 버섯 균류를 숲의 통신망이라고 부른다. 통신 역할을 해준다 라고 얘기했죠. 자, 통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해주죠. 버섯은 숲에서 나무들의 정보 교환을 돕는다. 통신자 역할을 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